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받으며 온 세상의 권세를 손에 쥔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40여 년 전 조선의 한 문인이 이 질문의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가 쓴 작품 하나가 오늘날까지 한국 고전소설의 최고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바로 구운몽입니다. 구운몽의 작가는 조선 숙종 때의 문신 서포 김만중입니다. 아버지 김익겸이 병자호란 이듬해 당시 강화도에서 순절하여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전쟁통에 태어난 유복자였습니다. 어머니 해평 윤씨에게서 엄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어머니 윤씨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686년에는 장희빈 일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상소를 올렸다. 숙종의 분노를 사서 처음으로 선천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1년 만에 귀양에서 풀려났지만 다시 탄핵받아 남해의 노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어머니 윤씨는 아들을 걱정하다가 사망했으며 김만중은 어머니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 채 1692년 유배지인 남해에서 유배 생활 6년 만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상은 나무위키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명문 집안 출신으로 과거에 장원급제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2차례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 기나긴 유배의 외로움 속에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쓴 작품이 바로 구운몽이라고 전해집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 쓴 소설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이 작품은 특별합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성진이라는 승려가 꿈속에서 양소유로 태어나 8명의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천하를 호령하는 인생을 살다가 깨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는 인생의 의미와 불교적 한편의 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깨달음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당나라 시절 형산의 연화봉에 육관대사라는 고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진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성진은 총명하고 뛰어나 스승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청년 승려였습니다. 어느 날 스승의 명으로 동정 용왕에게 심부름을 다녀오던 성진은 돌아오는 길에 석교 위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다리 위에서 성진은 8명의 선녀를 만납니다. 이들은 위부인이 보낸 팔선녀였습니다. 모두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서 성진은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진은 단순히 선녀들이 아름다워서 흔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불도를 닦아 도를 이루는 것과 세상에 나가 공명을 세우고 아름다운 여인을 곁에 두는 것. 과연 어느 것이 더 값진 삶인가? 이 한순간의 흔들림 이후 모든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용왕의 권에 못 이겨 술을 한 잔 마신 성진은 술 기운에 이야기를 나누며 희롱을 하고 절에 돌아옵니다. 몸은 절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온통 그 석교위의 선녀들에게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승인 육관대사는 제자의 망상과 번뇌를 더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미 새 속에 싹이 터오기 시작한 제자의 욕망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육관대사는 성진을 부릅니다. 망상과 번뇌는 내 놈을 근본부터 망가지게 하는 악기임을 모르지는 않을 터 어찌하여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내 놈이 그렇게 원하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번 참에 맛보고 오너라. 스님 잘못하였나이다.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면 정진의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육관대사는 황건 역사를 불러 이놈과 팔선녀를 염라대왕에게 넘기고 오너라. 어느 명이라 거역하겠는가. 성진은 팔선녀와 함께 염라대왕 앞에 세워졌고 이들은 모두 인간 세상으로 환생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성진은 양소유로 8선녀는 각기 다른 신분의 여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중국 회남 땅의 가난한 선비 양처사의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소유. 어릴 때부터 비범한 재주를 보인 양소유는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고 글을 배우면 한 번에 외우고 시를 지으면 어른들도 감탄하는 신동으로 커갑니다. 소유 나이 16에 드디어 과거를 보러 길을 떠납니다. 그 길에서 소유는 운명처럼 첫 번째 여인을 만납니다. 화음연을 지나다 진어사의 딸 진채봉을 만나게 됩니다.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 그리고 우연히 마주친 눈빛.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양소유는 글을 지어 마음을 전했고 진채봉도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난리가 일어나 진채봉의 가문이 풍비박산났고 그녀는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이렇게 이별로 끝났습니다. 과거 길을 재촉하여 낙양으로 향하던 소유는 그곳에서 유명한 기녀 개서멀을 만납니다. 개서멀은 단순한 기녀가 아니었습니다. 시와 검은고에 능하고 지조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양소유의 재주를 한눈에 알아보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후 개서멀은 끝까지 양소유의 곁을 지키는 인물이 됩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사랑, 그것이 이 시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양소유는 과거에 장원급제합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최연소 합격과 최고 득점의 합격쯤 되었나 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쯤 되면 최고의 혼처 자리가 줄을 잇는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소유도 황제의 총애를 받는 정사도의 딸 정경패와의 혼약이 단박에 이루어집니다. 정경패는 단아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양소유의 정실 부인이 될 인물입니다. 혼인 전 양소유에게 또 다른 인연들이 줄줄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네 번째 인연 이소와 적경호. 토번 정벌을 위해 전쟁터로 향하는 양소유. 그 길에서 그는 이소와 일명 적경홍이라는 여장군을 만납니다. 검을 들고 말을 달리며 남자도 두려워하는 전장을 누비는 여인. 양소유는 그 용맹함과 아름다움에 또 한 번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 시기 조선 소설에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김만중은 당시 사회의 통념을 깨고 다양한 여성상을 그려냈습니다. 5번째 인연 심효연 백능파. 심효연은 자객 출신의 여인입니다. 양소유를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그의 재주에 반해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합니다. 백능파는 용왕의 딸로 양소유가 수전에서 공을 세울 때 도움을 주고 인연을 맺습니다. 전장과 물속까지 양소유의 인연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8번째 인연 가춘운. 가춘운은 정경패의 시녀였습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운 그녀도 양소유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황제의 누이 난양공주가 양소유의 두 번째 정실이 됩니다. 황실에서 직접 나선 것입니다. 9개의 구름이 모여 하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지요. 양소유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구했고 2명의 정실 부인과 6명의 첩을 곁에 두었으며 승상의 자리에 올라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 부귀, 공명, 사랑 그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행복했을까요? 가는 세월을 뒤잡을 수 있는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양소유는 어느덧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나? 화려한 저택, 아름다운 여인들, 높은 지위 그 무엇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모두 가진 사람조차 마음 깊은 곳에서 허물을 느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변신한 육관대사였습니다. 노인은 양소유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행복한가? 양소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다고도 불행하다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검은고를 한 곡 연주했습니다. 그 음률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양소유는 그 음악 속에서 무언가 잊고 있던 것들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자신은 연화봉의 작은 암자 안에 있었습니다. 양소유도 없고 두 부인도 없고 6명의 첩도 없었습니다. 승상의 자리도 황금 저택도 모든 공명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성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성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스승 육관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성진은 스승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육관대사는 말했습니다. 꿈이라고 했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꿈이 아니란 말이냐? 이 한마디가 구운몽 전체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꿈과 현실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불교에서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세상도 결국 꿈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라고 한다지요. 김만중은 이 깊은 철학을 한 편의 소설로 풀어낸 것입니다. 곧이어 팔선녀들도 각자 꿈에서 깨어나 연화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모두 꿈속에서 양소유와 나눈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육관대사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진정한 깨달음의 문에 들어선 것이다. 성진은 그 후 더욱 정진하여 마침내 불도를 이루었습니다. 팔선녀들도 함께 수행하여 모두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를 꿈으로 경험하고 그 꿈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성진스님, 이것이 구운몽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운몽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 명예, 사랑, 권력, 우리가 평생을 바쳐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모두 가진 양소유조차 마음 깊은 곳에 공허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340년 전 유배지에서 김만중이 던진 이 질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이라 부르는 것과 현실이라 부르는 것.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구운몽은 그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문학의 힘입니다. 문학사적 의미의 구운몽은 한국 고전소설 중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첫째,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본격 장편소설이라는 점. 당시 양반들은 한문을 썼지만 김만중은 어머니가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썼습니다. 둘째, 불교 사상과 유교적 세계관을 절묘하게 결합했다는 점. 셋째, 8명의 여성 인물을 각기 다른 개성으로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는 점. 넷째, 꿈이라는 액자 구조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흥미롭게 전달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오늘 구운몽을 함께 여행하셨습니다. 성진의 꿈, 양소유의 인생, 그리고 다시 깨어난 성진의 깨달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남겼다면 오늘 영상은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구운몽 원문은 도서관이나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작가 김만중의 또 다른 명작 사시남정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한글 소설을 천대시 하였던 양반들도 이 사시남정기만은 높이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고전 문학을 폭넓게 소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빛 아래 문장이었습니다.